자, 영어 독해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 목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인 수능 영어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편입 영어는 어떻겠는가? 토플, 미국 유학 갈 때 쓰는 거, 또는 GRE, 또는 IELTS 같은 경우가 있겠죠. 영국 유학에 IELTS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수준들이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맞아요. 수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대학이잖아요. 또는 대학원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배우는 게 뭐죠? 당연히 시사, 역사, 고고학, 전공, 과학에 관련된 것들, 뭐 다양한 분야를 하게 되죠. 어떤 경우도 동화책을 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어 수준은 이미 원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 미국의 SAT라고 있죠. 미국의 수능이라 말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분명 그들에게는 국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유학을 갈 때는 토플을 보든지 SAT를 보든지 봐야 됩니다. 구태여 그들이 원하는 정도의 도서실에 갔을 때, 자, 서점이나 도서실에 갔어요. 대학에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못 읽어요. 그럼 이 학생이 과연 미국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서 되어 있는 서점이나 교재를 보시면은 원서가 꽤 많아요.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원서도 꽤 많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원서로 되어 있다면 이걸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대학교에서 도서실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 또는 볼 수 있는 책들이 한정되겠죠. 번역된 것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미국 SAT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 엔트로폴로지스트가 나오죠. 역시 인류학자가 나오고 전반적으로 다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지하게 우리 생각하는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이 문제를 이제 푸는 겁니다. 읽고 나서 쭉 읽고 답을 푸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이 이것을 조금 본땄다고 봐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책이라는 것은 이게 책이잖아요. 책입니다. 분명 몇 년도 나왔다 이게 나오죠. 이 책인데 이 단락을 채택한 것은 누구로부터 채택을 했고 누구누구고 이렇게 나와. 2008년도 누구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책이라는 것은 난이도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들이 쓸 때 여러분 생각하면서 ambivalent feeling이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 고등학교 수준이니까 빼자 이런 말 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이 정도 수준의 어휘를 미국 대학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는 글을 읽을 줄 알아야 수업도 듣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할 때 수능 영어는 뭐 지나치게 어렵다고 하는데 밑에 있는 영어는 뭐 쉬웠나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달콤하게 수능 영어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수능 영어를 바꿔야 될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미국 학자들을 바꿔야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글을 쓰고 있어요. 이런 글을 쓰겠죠. 그러면 이런 글을 쓰는데 우리가 일본에게 야 이거 너무 어렵지 않니? 라고 따질 수는 없죠.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어의 독해는 반드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책상에 밥상에 우리가 숟가락 얹어서 퍼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글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읽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가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읽어보면서 갖도록 하죠. Social Leaf라는 것은 사회적 도약이죠. New Evolutionary Science Who You Are. 우리가 누구인가, Where we come from.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What makes us happy.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진화과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The importance of cumulative culture can be seen in almost every aspect of our lives. But one of the clearest examples can be found in the harrowing stories
of early European explorers to the Arctic Americas, Africa, Australia, Asia. cumulative, 누적되는 문화, 누적 문화의 중요성은 거의 모든 우리의 삶의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모든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명확한 예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로우라는 것은 이렇게 땅에 보면 마차 같은 거 쭉 끌고 가면 이렇게 쭉 그 뭐라 그래요? 이거 잡초 같은 거 쭉 뽑아내는 이거 있죠. 이걸 할로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로우 되고요. 이 할로우라는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할로우 당했다 그러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할로잉하는 이야기,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 초기 유럽 탐험가들의 그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북극에 또는 뭐 미국 또는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에서 countless occasions intrepid and well-prepared adventurers perished or nearly died. While just around the corner, indigenous people who lacked their modern technology were well fed and sheltered. 자, 셀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 셀 수 없는 그러한 경우로, 굉장히 많은 경우라고 했죠. 많은 경우에서 intrepid, 아주 용맹무상하고 잘 준비되어 있는 탐험가들이 사라지거나 거의 죽거나, 반면에 just around the corner, 저 코너만 살짝 돌아서도 이 원주민들은 그들의 모던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은 부족하지만 어떻습니까? 잘 먹고 그리고 쉘터,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산다고 하죠. 걱정 없이 보호를 받고 살아요. It was our capacity to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others that gave Homo sapiens enormous local adventure with new strategies and innovations built on platform prior discoveries. 자, 그것은 바로 뭐였던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었던 거죠. 바로 경험을 다른 이로부터 배우는 거. 그래서 호모 세피엔스에게, 우리 인간이겠죠, 엄청난 그 지역마다의 어드밴티지를 준 거죠.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혁신을 뭐 위에서, 바로 플랫폼 위에서 지어놓은 겁니다. 이전에 발견했던 그런 플랫폼 위에다가 새로운 혁신이나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지어놓고 결국 이제는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우리가 얻게 된 거죠. As a consequence, each generation had no need to reinvent the wheel, and the child could acquire understanding of a world that few generations back would have been available only to geniuses.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 세대마다 reinvent wheel, 바퀴를 새로 만들 그런 필요는 없었던 거죠. 이게 뭐겠어요? reinvent wheel은 거의 격언 좀 있었죠. 어떻게 하나의 슬랭어 비슷하게 씁니다. 바퀴를 다시 만든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퀴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속담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써요? Understanding world,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죠. 바로 소수의 몇몇 그 전 세대들이 아마도 available, 얻을 수 있었을, 단지 천재들만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세계에 대한 이해를 어때요? 아이는 이제 얻을 수 있죠. 몇 세만 전에 거슬러 가도 사실은 천재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알잖아요. 지금요. 결과적으로 지식의 총합이죠.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we see this effect today. 오늘은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되는데, with school children learning of discoveries Copernicus, Darwin, Galileo, and there is no doubt a somewhat slower version of this cumulative process has existed for over 100,000 years. 그러니까 we see this effect, 이런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스쿨 칠드런들이 발견을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페르니쿠스나 다윈이나 갤릴리오 같은 사람들 발견들을 또 doubt, 의심할 여지 없죠. 다소 좀 더 느린 버전의 이러한 누적된 과정은 사실 우리가 만년 동안 이상 동안 존재했던 거고요. 어떤 애니멀도 할 수 없는 거였죠. 여기까지. 결국 이 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지식이라는 것을 전달해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책을 읽는 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누가 얘기를 할 때 저한테 누가 이렇게 말합시다. 누군가가 야 독해 뭐 영어 대충 뭐 쉬운 거 하지 뭐 독해를 어렵게 하니 쓸데없이 이렇게 말하시면 그분은 인류의 문화를 전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인류의 문화는 이렇게 이런 글을 통해서 전달됐거든요. 이런 글을 통해서 이 글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난이도 있을 수 있으나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고 과거에 쌓였던 이 천년 만년 됐던 지식을 누구한테 전해줘? 우리한테 전해주는 건 글 말고는 없습니다. 글 말고는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전 선생님이 알려주잖아요. 선생님이 알려주더라도 앞에 책이 있잖아요. 왜 책이 있겠습니까? 말하는 것은 휘발됩니다. 날아가 버려요. 기억이 남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정확하지 않을 수도 부정확할 수 있어요. 말이란 것은. 그러나 책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있죠. 그러므로 독해 능력은 학자,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필수지 선택이 아니에요. 말하는 게 선택이다 말이다. 영어를 누구는 그래요. 야 영어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면서 말하기가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듣기 말하기.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읽는 거는 쓰기는 모르겠어요. 쓰는 게 더 좋은 거겠지만 읽기는 제가 봤을 때는 말하기 듣기보다 읽기는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이건 필수 덕목이죠. 글을 읽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트렌드를 읽고 요즘에 학계는 이렇게 간다더라. 누가 알려줄 일은 없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면서 방향성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쓰기를 당연히 해서 논문으로 발표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또 도움을 받기도 하죠. 요즘에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말하기 듣기도 중요하겠으나 일본의 한마디 영어 못하는 사람이 과학계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물론 전 무시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같이 가야 재미있고 언어를 배우는 흥미가 있다. 독해만 강조하는 건 분명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그러나 독해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입 수능에 독해만 나가면 뭐 너무 어렵다 쓸데없는 거 하는데 이렇게 말하길래 아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다양할 수 있다. 그 다양성을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제분은 어차피 대입 수능을 보거나 토플을 보거나 영어를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배우시는 그런 단계라면 어느 수준으로 독해를 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적절한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가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어를 보시고 미국 SAT를 보시고 이 정도는 책 읽어야겠구나를 판가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